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 시리즈 첫 번째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의 첫 시간입니다. 실은 이달이 제가 정년이었고 그 정년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한번 하겠다 해서 후배님 도움으로 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셨고 온라인상에서 많은 댓글도 남겨주셨고 그 중에는 제 옛날 유학 시절 같이 공부했던 분도 들어오셨던 것 같고 뭐 제가 알고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응원의 목소리도 또 전달해 줬고요. 그래서 거기 힘을 얻어서 제가 그간에 공부했던 것, 제가 느꼈던 것, 경험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제 꿈꾸던 얘기,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를 디자인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첫 시간으로 지난번 그 스트리밍에서 했던 얘기 좀 정리도 하고 못다한 얘기도 좀 해서 머릿말로 대체할까 합니다. 그 35년 교직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35년 동안 무엇을 했니? 라는 질의 문제로 놓고 본다면 뭐 저도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변화도 꿈꿨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가르친 과목 하나가 새롭게 들어온 게 정보센터 경영론 과목이었고, 정보센터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도서관 경영론이죠. 지금도 도서관 경영론이든가 정보센터 경영론이라는 과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에 당혹스러웠던 건 뭐냐면, 제가 학부 때도 그러고 대학원 다닐 때도 그러고 정보센터 경영, 도서관 경영론 과목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고, 그때도 제가 조금 선생님하고 약간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기억이 있었는데, 정작 제가 가르치려고 딱 보니까 이거는 소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기에는 내겐 조금 부담스럽더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말 그대로 업무 편람이었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도서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이미 재단되어 있고 그 속에서 사서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끝에 가면은 뭐 관장에 대한 얘기도 얼핏 나오지만 관장이라든가 중간 관리자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기획에 대한 얘기들도 별로 없고 그냥 업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소위 기술에 대한 얘기죠. 분류 목록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처음에 만들어냈던 것이, 가르치면서 제가 해놨던 게 뭐냐면, 사서는 이렇게 좀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옛날 청계천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직공처럼 일해서는 안 돼. 누구는 눈을 붙이고 누구는 다리를 붙이고 누구는 꼬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업해서는 안 된다. 20세기 경제가 자동화에 가까워지고 소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한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분업 시스템이 발전해서 우리 경제의 부를 이뤘다고, 이런 사서 도서관 업무까지 분업화돼서는 안 되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있는 조직들은 열람부서, 정리부서, 수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고, 수사야말로 이제 대회에서 지식자원들을 수집하는 쪽의 얘기들을 많이 다루는 거고, 열람부서는 이제 이용자를 관리하고 서가를 관리하는 일들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리 업무라고 해서 정리과가 굉장히 비대했죠. 거기서 이제 분류 목록을 하는, 보시죠. 한쪽에 수사 업무에서는 재산을 획득하고 재산을 등록하는 일을 했다면, 정리부서는 그 재산의 목록화 작업을 했고, 굉장히 그 목록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목록을 심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목록을 진행했고, 정작 열람부서에 가면은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도서관 서비스라는 게 뭐지?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계적이고 좀 관료적이라고 할까? 그냥 한쪽은 관리자, 이용자들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자기 책만 보고 나가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고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원퍼슨 라이브러리라는 얘기였습니다. 물론 원퍼슨 라이브러리라는 이 용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하고 100% 일치하진 않지만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당시 짧은 지식으로는 그 말뿐이 생각이 나질 않아서 이렇게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상은 이용자에 대한 직접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고 이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수집서부터 제공까지를 다 감당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분업화되어서 누구는 책을 사고 누구는 관리를 하고 누구는 조직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느니 해서 만들어진 게 원퍼슨 라이브러리였고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모교는 아니지만 제가 재직했던 학교에 도서관 부관장, 관장까지도 지냈습니다. 그때 많은 도서관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그때 제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좀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 많은 선배님들을 무능하게 비치게끔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도서관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고 도서관 조직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고 서비스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기왕에 있던 사서 선생님들은 난 뭐지?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저 삼천포에서는 강연하는 자리에서 이런 좀 변화를 얘기하고 사사가 좀 살아서 움직이고 좀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자라는 얘기 하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에게 어떤 힘이 있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난 여러분 안 쓴다. 좀 변해라. 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걸 정준민은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 없다더라. 라는 얘기로 전달하더군요. 근데 그 맥락이 이어진 게 뭐냐면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죠. 소위 외국서 공부를 하거나 신진 세력들이 들어와서 도서관계 학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고 기술 우월주의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보고 왜 기술 우월주의자니 했더니 뭐지 컴퓨터가 들어오고 IT 산업의 쪽에서 이제 전산업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지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진정 기술 우월주의자들은 그네들이다. 왜? 도서관 업무의 99%를 분류와 목록으로만 이해하고 있고 분류와 목록의 기술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것 아니니라는 제 스스로 반론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죠. 그게 제 문헌정보학 변화를 위한 첫 출발이었고 그 속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가졌던 거면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무엇하는 공간이니에 대한 시비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를 약간 빗대 얘기하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요즘 변화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동차가 기계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자동차는 전자부품이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동차에 전자부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성능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변하듯이 자동차에게 부여되어진 기능과 기대치들, 역할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계였었니? 아니면 전자부품이니? 하는 식의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도서관이 5,000년 전의 도서관과 지금의 도서관을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고 비교를 하면 도서관은 많이 변했죠. 근데 여전히 안 보는 게 뭐냐면 책을 지고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5,000년 전에는 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가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책의 형태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 책의 형태도 5,000년 동안 진화해왔다고 놓고 본다면 그 당시의 책은 우리가 말한 책도 아니었어. 그럼 그네들이 그걸 중시하고 그걸 관리하고 이용했던 원천이 뭘까? 자동차가 뭘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자동차는 소유의 대상도 아닙니다. 공유의 대상물이기도 하고 심지어 자동차의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무인 운전, 무인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들,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는 이상 차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주 목적도 아니고 운전하는 기능도 아니고 옮겨주는 나의 모빌리티, 나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것이 자동차라고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해석한다면
예전의 자동차도 그 역할이었고 지금의 자동차도 그 역할이었고 그 당시엔 기계적이었고 지금은 전자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자동차의 역할은 모빌리티에 있다고 놓고 본다면 자동차 얘기되듯이 도서관의 역할을 우리가 책을 다루었어.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했던 걸 지금 전산을 처리하고 있어. 그런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책이 의미하는 게 뭐니 했을 때 자동차가 의미하는 것이 모빌리티듯이 책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기록에 대한 얘기고 지식에 대한 얘기고 정보에 대한 얘기고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이니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니 형태가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컨텐츠를 가장 잘 표현했던 기술, 소위 매체가 그 당시에 책이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다양해졌음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심지어 퍼포먼스까지도 우리는 하나의 전달 지식 매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도서관의 역할은 그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사서들이 도서관을 관리할 때 했던 일들은 책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관리했고 지식을 전수하고 지식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 사서의 몫이었어. 그게 제 주장이었고 지금도 그 주장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실체도 전부 해체되고 있죠.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이미 전자도서관이라는 말로 나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는 얘기를 합니다. 와, 도서관이 발전해서 전자도서관이 됐어.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기회가 있을 때 했던 말은 전자도서관이라는 것이 도서관을 말한다고 생각하니? 전자도서관의 실체는 생산이야. 생산과 소비를 위한 하나의 플랫폼인 것이고 이 속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 존재하는 것이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전자도서관이라는 플랫폼이야.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 어려워. 왜? 도서관은 우리 스스로가 소비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도서관은 아까처럼 지식자원들의 소통과 지식자원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이 속에는 생산과 소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전자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도서관이라는 공간으로부터 보다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 아니 세상이 다 도서관이 되어진다면 굳이 도서관이라는 간판을 달거나 도서관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세상은 다 도서관이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지식 기반의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잡았어요. 지식 서비스라고 줄여 말할 수도 있고 서비스 디자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학과 내에 제가 만든 서비스 실험실은 메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디자인하다. 그런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그 당시 기술, 지금의 기술과 지금의 문화 환경 속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니에 대한 얘기는 다룰 수 있다는 얘기죠. 5,000년 전에는 건물 뚝딱뚝딱 짓고 파피루스를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건물에다가 서고를 만들고 아니 미래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상에서 지식들이 소통되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디자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 정보 서비스에다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 그게 전자도서관이다 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35년 동안 주장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어진 한국인은 그 문화라는 건 뭐지? 그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전부 다 취급해야 하는가? 역할과 기능이 나오겠죠. 아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도서관이 모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출발점에 있는 것이고 그 리터러스에 있다는 얘기. 그래. 아, 정보는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가공되어지고 저런 종류의 정보가 있고 저런 식의 어떤 패턴들이 보이기도 하고 저런 식의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아, 저렇게 성장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자리. 출발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를 밖에서 배우는 것이 사회화, 사회교육을 받기도 하고 문자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것이 기본이고 숫자에 대한 얘기를 배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배워가는 힘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같은 것들이 도서관의 역할이야. 평생을 두고 도서관에서는 변해가는 세상과 변해가는 문화와 변해가는 기술을 체화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런 리터러스의 장이야 하면서 확장해 보니까 그 리터러스는
문화도 포함되더라. 그래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은 문화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제 고별 강연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얼핏 말씀하시기에 문화 기획을 한다는 것이 낯설어들 하더라. 사서가 한다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내재된 DNA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잘 발현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학계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던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 문화를 포함한 모든 지식 자원들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형태를 보면 결국 데이터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해준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게 뭐니? 라는 얘기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데이터를 구조화시켜서 정보가 되고 정보가 축적되어서 지식이 된다는 계층 구조로 설명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데이터 하나가 정보가 될 수도 있고 데이터 하나가 지식일 수도 있다. 또는 지식의 엄청난 덩어리가 하나의 데이터로 작동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세 개는 서로 그런 어떤 위계 질서를 갖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 그냥 자기 표현하는 양식의 문제일 뿐이다. 내가 데이터로 취급하든 지식으로 취급하든 정보로 취급하든 다만 정보라는 것은 무형이다.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가 불확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신 없어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획득되어지는 데이터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그 불확실성이 해결되어진다면 나는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여전히 정보를 갈구하고 사는 것이다. 지식은 그런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이 정돈되어져서 누구나 다 알기 쉽게 유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 검증되어진 데이터를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제 35년 공부한 것까지 45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추구했던 것은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서관이 뭐니와 사서가 뭐하는 사람이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누구나 모르죠. 누구도 모르지만 최소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예측이라는 것이 기술 변화라든가 사회 문화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좀 무책임한 말이고 가장 기본은 5,000년이 넘는 도서관 역사 속에서 도서관이 지향했던 그리고 도서관이 같은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이것은 변치 않을 것이다. 미래도. 그럼 그런 틀 속에서 그런 개념 틀 속에서 미래의 기술과 미래의 문화를 본다면 어떻게 발현되어질 수 있을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자도서관을 얘기할 때도 전자도서관을 기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5,000년 역사의 개념 속에서 전자도서관을 바라보면 아, 도서관이 이런 모습을 할 수 있겠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들에 대한 얘기를 그런 근본 속에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어야 해. 그리고 사서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고 이런 역할이 필요해 라는 얘기를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틀 속에서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 제목이 조금 낯설기도 하고 잘 입에 와 닿지는 않지만 결국 뭐냐면 사서는 기획자이고 사서 스스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의 정보 서비스 그들의 정보 욕구를 해결해주는 방법 그 정보 욕구 해결에는 리터러스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답을 일러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우치고 스스로가 이해하고 스스로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얘기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하고 오늘은 지난번 제 그 스트리밍 그 고별 강연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그날 그냥 중원부원 떠들었던 걸 한 번 더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사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도서관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노력도 또 필요하다 그런 것을 좀 당부도 드리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코너를 만든 것도 그러고 그 고별 강연을 하겠다는 것도 그러고 저는 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것이고, 그 새로운 시도가 사람들에게 좀 신선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몇 회에 걸쳐서 이제 진행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서는 곧 기획자이고, 그 기획은 포괄적으로 넓게 말하면 문화기획자에 대한 얘기고, 문화 속에는 지식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5,000년 전에는 기록의 출발점이었고, 그 기록이 어떻게 변해오는가를 보면은, 그 매체 변화를 놓고 보면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시작했다는 거죠. 기록이라는 것이 생산되어지자마자 도서관이라는 것이 필요해.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기록과 그 기록의 보존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만 그 기록의 보존을 전제로 만들어진 도서관이 기록의 형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변하는 그 매체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던 약점도 있는 것이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책마저도, 소위 도서마저도 좀 버겁게 느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모든 지식 자원을 다 갖겠다는 게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리터러시, 그리고 그것의 역사, 우리 조직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왔던 기록의 역사를 보존하는 작업, 기록의 역사를 보존한다고 해서 우리가 생산한 기록만을 갖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활용했던 기록들도 여전히 보존의 대상이겠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죽을 때쯤 됐을 때, 나를 돌아봤을 때, 내 스스로가 만든 것보다는 남이 만든 것을 쓴 게 더, 입고 있는 옷도 그럴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다음에 먹는 음식도 그랬을 것이고, 살고 있는 집도 그랬을 것이고, 내 생각도 나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우리 이 공동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놓고 본다면, 내가 떠든 말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했던 말도 듣고, 그것이 나를 만든 자양분이라는 맥락에서 놓고 보면, 도서관은 그런 시대를 선도하면서 그 시대의 과거들을 축적해온 그런 공간이다. 지식의 공간, 아니 문화의 공간, 기록의 공간. 그 기록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톤으로 제가 이 지식 기반 서비스 디자인 시리즈의 첫 번째, 사서가 기획하는 정보 서비스 디자인을 진행할까 하고, 오늘은 제 정년 즈음에서 제 고별 강연 참여해 주신 분에게 감사 말씀을 전할 겸 해서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